안녕하세요. 전기화학개론 6주차 강의 전기화학 응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6주차의 주제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만들어요입니다. 우리는 5주차까지 전기화학의 기본 원리들을 모두 배웠습니다. 2주차에는 전극과 전해질이 무엇인지, 3주차에는 전압이 왜 생기는지, 4주차에는 반응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그리고 5주차에는 이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까지 말이죠. 이제 6주차부터는 이 모든 원리들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응용되고 있는지 그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삶 필수품 배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배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전기화학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입니다. 그야말로 전기화학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죠. 이 오른쪽에 리튬이온 배터리 구조도를 보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극이 있죠? 배터리에는 전자를 방출하는 문인 에노드와 전자를 받아들이는 문인 캐소드가 있습니다. 2주차에 배운 내용이죠. 이 전극들은 모두 에너지 생산과 저장이 일어나는 내부 공장과 같습니다. 다음 전해질입니다. 그림 중앙의 초록색 부분입니다. 이온들이 자유롭게 헤엄치며 전기적 중성을 유지하는 바다입니다. 이것도 2주차에 배웠죠? 그 다음 분리막입니다. 배터리 그림에는 명시적으로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이 둘이 직접 닿지 않도록 막아주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두 전극이 만나 합선이 일어나고 배터리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전압이 있죠? 여기 3.7V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3주차 연력학에서 배운 전자의 에너지 높이 차이이며 배터리가 제공하는 힘을 결정합니다. 반응 속도도 저희가 4주차에 배웠었죠? 이 배터리가 얼마나 빨리 전기를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배터리의 출력을 결정합니다. 배터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의 상호 변환입니다. 마치 에너지를 돼지 저금통에 넣었다가 여기 충전을 하는 거죠. 나중에 꺼내 쓰는 것, 방전과 같습니다. 여기 그림이 그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왼쪽에 방전 그림 보이시죠? 배터리 내부의 화학 물질이 반응하여 전기를 만들어 전구에 불을 밝힙니다. 이것은 3주차에 배운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죠. 오른쪽 충전 그림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다 쓴 배터리에 콘센트로부터 외부 전기를 공급합니다. 이 전기 에너지가 배터리 내부에서 비자발적인 반응을 강제로 일으켜 방전됐던 화학물질을 다시 원래의 높은 에너지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즉, 전기 에너지를 다시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것입니다. 충전과 방전은 배터리 내부에서 전자와 이온의 이동 방향으로 구분됩니다. 이 두 그림을 자세히 보시죠. 왼쪽 그림은 배터리를 방전할 때의 모습입니다. 에노드에서 전자가 방출되어 외부 회로 전구를 지나 캐소드로 이동합니다. 이와 동시에 전기적 중성을 맞춰주기 위해 전해질 속에 양이온이 여기 그림에 보시는 리튬 이온이죠. 이 리튬 이온이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이동을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배터리를 충전할 때입니다. 외부 전원이 전자를 공급합니다. 전자가 외부 전원으로부터 에노드로 들어가고 이온들은 캐소드에서 에노드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 과정은 방전의 정반대이며 배터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현대의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아이콘들이 보여주듯이 가볍고 강력하고 오래가기 때문이죠. 리튬은 주기율표에서 세 번째 원소로 가장 가벼운 금속 원소 중 하나입니다. 재료가 가벼우니 배터리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리튬은 전자를 내놓으려는 성질, 즉 이온화 경향이 또한 매우 강합니다. 이는 3주차에 배운 에너지 높이 차이, 즉 전압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7V가 넘는 높은 전압 덕분에 작은 부피에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과 방전 과정이 매우 안정적이어서
수백, 수천 번을 반복해서 사용해도 성능이 잘 유지됩니다. 즉, 수명이 오래 간다는 뜻이죠.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이온이 캐소드, 주로 리튬 코발트 산화물을 사용하고요. 에노드는 주로 흑연을 사용합니다. 이 캐소드와 에노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온이 흔들의자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흔들의자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방전 그림을 일단 보시죠. 배터리를 사용할 때입니다. 에노드인 흑연 층 사이에 저장되어 있던 리튬이 리튬 이온과 전자로 분리됩니다. 이때 전자는 외부 회로를 따라 전선에 불을 밝히고 다시 캐소드로 들어갑니다. 동시에 리튬 이온은 전해질 속을 헤엄쳐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캐소드 구조 안으로 쏙 들어가서 이걸 삽입된다고 하고요. 외부에서 온 전자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환원이 되는 거죠. 반대로 충전의 경우를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겠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정반대입니다. 외부 전원, 충전기가 되겠죠? 외부 전원이 전자를 강제로 캐소드에서 빼앗아서 에노드로 보냅니다. 전자를 잃은 캐소드는 리튬 이온을 전해질로 방출합니다. 이 리튬 이온은 다시 전해질을 헤엄쳐 에노드로 이동하고 에노드의 층상 구조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전자를 다시 만나서 저장이 됩니다. 배터리의 성능은 몇 가지 주요 지표로 평가됩니다. 첫 번째로 용량입니다. 배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총 전기 에너지의 양입니다. 4주차 때 마라톤 비유에서 총 달릴 수 있는 거리였죠. 단위는 암페어 아워 또는 밀리암페어 아워를 씁니다. 예를 들어 1000mAh 는 1000mAh의 전류를 1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전압입니다. 배터리가 제공하는 에너지 높이의 차이입니다. 단위는 볼트입니다. 3주차 연력학 강의에서 배웠듯이 전압이 높을수록 같은 전류로도 더 큰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밀도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위 부피 또는 단위 질량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단위는 와트 시 리터 또는 와트 시 킬로그램입니다. 에너지의 밀도가 높아야 더 작고 가벼운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배터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맞습니다.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 성능이 서서히 저하됩니다. 이를 노화 또는 열화라고 합니다. 주된 원인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반응 때문입니다. 전극과 전해질이 서서히 반응하면서 전극 표면에 불순물이 쌓이거나 전극 구조 자체가 조금씩 변형되거나 활물질이 손상됩니다. 그 결과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터리의 총 용량이 100%에서 80%, 60%로 점점 감소합니다. 이 또한 5주차 EIS에서 배운 내부 저항이 증가하여 충전 속도가 느려지고 사용 시간이 짧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배터리의 안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가 고도로 압축되어 있어 충전되거나 외부 충격을 받으면 과열되어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의 그림은 전기차의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보여줍니다. BMS는 배터리 팩의 전압, 전류,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해서 배터리를 보호하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온도 센서가 감지하여 냉각 팬을 돌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분리막입니다. 여기 그림은 배터리 내부의 분리막을 보여줍니다. 여기가 분리막이 되겠죠. 분리막은 에노드와 캐소드가 절대로 서로 닿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내부 합선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안전벽입니다. 전극 안정성 또한 중요합니다. 에노드에 리튬이온이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뭇가지 모양의 리튬이 자라는 건데요. 덴드라이트로 자라지 않고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저장되도록 전극 재료를 개선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미래의 배터리 기술은 더 높은 성능과 더 높은 안정성을 향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은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폴리머 세퍼레이터, 이건 고분자 분리막인데요. 고분자 분리막으로 분리한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액체가 없으니 불이 붙거나 폭발할 위험이 원천적으로 제거되어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리튬 황 또는 리튬 에어 배터리도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리튬 황 배터리의 모식도입니다. 캐소드로 황을 사용합니다. 황이나 공기 중의 산소처럼 훨씬 가볍고 풍부한 재료를 사용하여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에너지 밀도를 구현하려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오늘 배운 배터리에 대해 핵심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배터리의 원리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상호 변환이 가능한 가역 시스템입니다. 전극과 전해질 사이에 전자와 이온의 이동을 통해서 충전과 방전이 일어나게 되죠. 또한 가볍고 강력하고 수명이 길기 때문에 널리 사용됩니다. 배터리의 성능은 용량, 전압, 그리고 에너지 밀도로 평가합니다. 더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전고체 배터리 등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6주차 첫 번째 강의 우리 삶의 필수품 배터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터리가 1주차에서부터 5주차까지 배운 모든 전기화학 원리의 집약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와는 달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치인 연료전지와 태양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